71세 비뇨기과 전문의 박정철입니다. 진료실에 앉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밤마다 3번은 꼭 깨요.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겠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땐 어르신들 표정이 참 지쳐 보이십니다. 잠이 모자라니 낮엔 피곤하고 밥맛도 없고 자꾸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넘어지거나 낙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 의외로 야간뇨가 시작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밤마다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병원 약 없이도 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10가지 실천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야간뇨란 잠자는 중에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깨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밤에 눈을 떠서 화장실을 가신 적이 이번 주에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한두 번은 괜찮다고 넘기실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새벽에 한두 번씩, 많게는 4~5번씩 깨는 일이 반복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잠이 화장실 가는 일로 끊기면 낮에 졸리고 기운이 빠지고 무엇보다도 집안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간뇨,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고 고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야간뇨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엔 원래 소변이 적게 만들어져야 정상입니다. 우리 몸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잠도 잘 자게 하고 소변도 덜 나오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균형이 깨지면 밤에도 소변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리 부종입니다. 낮 동안 오래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면 물이 다리 쪽에 몰려 붓게 되지요. 그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누우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고 그게 다시 신장으로 가면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밤에 자꾸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일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코를 골다가 숨이 멎는 분들, 가슴이 놀라서 소변을 만들라는 신호를 심장이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잠자는 중에 갑자기 소변이 많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술이나 커피 같은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를 드셨다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저장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소변을 보고 돌아와서 누웠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또 마려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경우는 방광이 오랫동안 소변을 못 참는 상태, 즉 저장 능력이 약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이 늘 압박을 받고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가 금방 와서 자꾸 깨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과민성 방광이 많습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마치 넘칠 것처럼 느껴져서 밤에도 낮에도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지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 중엔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소변이 새어버리는 요실금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방광 자체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땐 약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배뇨 훈련, 즉 화장실에 자주 가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광도 근육입니다. 조금씩 훈련시키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소변을 참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사실은 소변이 아니라 불면증일 경우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원인이 바로 불면증입니다.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스르르 깨어났을 때 화장실 가야 하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단 한번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변이 급해서 일어난 걸까요? 실제로는 몸이 먼저 잠에서 깼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야간뇨가 아니라 수면 문제, 즉 불면증이 원인인 것이지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병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깨진 상태입니다. 이럴 땐 소변부터 고치려고 하지 말고 수면 습관을 먼저 바로잡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잠을 푹 잘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진료실에서 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생활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하시면 밤에 자꾸 깨던 게 하나씩, 둘씩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병원 약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생활 습관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마음 편히 들으시고 하나라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해지면 물 마시는 양을 줄이시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습관 중 하나가 물 드시는 시간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는데요 하시지만 자세히 여쭤보면 저녁 먹고 TV 보시면서 한 잔, 취침 전에 또 한 잔,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소변 시스템이 낮과 밤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물을 마시면 금방 배출되지만 밤에는 원래 소변이 잘 안 만들어지도록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덕분인데요. 이 멜라토닌은 잠을 잘 자게도 도와주고 신장에 소변을 덜 만들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저녁에 물을 계속 마시면 멜라토닌은 자자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니 신장은 일하자 하고 소변을 만들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몸 안 리듬이 서로 엇갈리면 결국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 한 분, 78세 여성분인데요. 자정 전에 늘 물 한 컵씩 마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입이 마른데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하셨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마시라는 게 아니라 마시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그 이후엔 컵 대신 찻숟가락으로 물을 드시고 입이 마를 땐 따뜻한 물로 입만 헹구시는 방법으로 바꾸셨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기존에 3번 깨시던 게 2번으로 줄고 결국 1번으로 줄었습니다. 입도 안 마르고 잠도 더 푹 주무시게 됐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는 하루 6, 8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해가 진 후부터는 입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한 모금씩 천천히 축이는 식으로 드시고 자정 이후엔 물 마시는 습관 자체를 없애보세요. 어르신, 저녁은 마음만 축이세요. 잠은 속을 비운 채 자는 게 더 편안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녁에는 짠 음식, 단 음식, 술, 커피를 피하시는 겁니다. 나는 물을 저녁에 많이 안 마시는데도 왜 이렇게 밤에 자꾸 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저녁 드실 때 김치찌개나 젓갈, 장아찌 같은 짭조름한 반찬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짭짤한 반찬, 그리고 간혹 식후 커피나 소주 한 잔 또는 과일 대신 드시는 단 간식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밤 소변을 많이 부르게 하는 주범입니다. 왜일까요? 짠 음식을 먹으면 몸속 염분 농도가 올라가면서 그걸 희석하려고 몸이 수분을 끌어모읍니다. 그 수분이 결국 밤중에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단 음식은 혈당을 높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삼투압 작용으로 물을 끌어와 역시 소변을 통해 내보내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커피나 술은 잘 아시다시피 이뇨 작용이 강해서 소변을 더 자주, 더 빨리 보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료입니다. 한 82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저녁마다 딱 반잔이니까 괜찮아 하시며 소주를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새벽 3시, 5시 2번은 꼭 깨셨죠. 그런데 그 반잔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바꿔보시고 김치찌개를 맑은 된장국으로 바꾸신 것만으로 새벽 5시에 한 번만 깨는 생활로 바뀌셨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저녁 6시 이후엔 간은 싱겁게, 젓갈이나 국물은 최대한 줄이시고 커피는 오후 3시까지만, 이후엔 보리차나 대추차로 바꿔보세요. 술은 드시더라도 아침이나 점심에 반잔 정도만 하시는 걸 권합니다. 입맛은 그대로지만 습관만 살짝 바꾸면 잠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리에 부종이 있다면 잠들기 전 2~3시간 전부터 다리를 올리시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저녁에 물도 안 마시고 짠 음식도 조심하는데 왜 자꾸 깨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럴 때 제가 꼭 보는 게 다리입니다. 복숭아뼈 근처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이 남는다면 그 부종이 밤에 소변이 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낮 동안엔 우리가 앉거나 서 있잖아요. 중력 때문에 몸속 물이 아래로 쏠려서 다리 쪽에 물수분이 쌓입니다. 그래서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는 거죠. 그런데 잠자리에 누우면 그 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혈액 속으로 흡수되고 그게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낮에 고인 물이 밤에 화장실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 물을 자는 동안이 아니라 자기도 전에 미리 빼내는 것.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잠자기 2~3시간 전부터 소파나 침대에 편하게 기대 앉으시고 다리 밑에 베개나 쿠션 2개 정도를 폭에 올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세요. 하루 30분 정도만 이렇게 쉬시면 다리 부종이 먼저 빠지고 밤중에 깰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나는 오래 앉아 있어서 운동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무릎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이 뚫린 제품이 편하고 가까운 약국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더블 보이딩이라는 아주 효과적인 배뇨 습관입니다. 이건 소변을 한 번 본 후 10초에서 20초 정도 그대로 앉아 있다가 몸을 살짝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처음엔 안 나왔던 소변이 조금 더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바로 방광 속에 남아있던 잔뇨를 비워내는 방법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 중에는 전립선이 커져 있어서 소변이 잘 안 나가고 조금씩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변을 본 직후엔 괜찮다가도 금방 방광이 다시 차는 느낌이 들고 결국 밤에 또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지요. 여성분들 중에도 방광이 약하거나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 제대로 다 비우지 못하고 자주 가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더블 보이딩을 하시면 한 번 갈 때 완전히 보고 자기 전 방광을 깨끗하게 비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평소처럼 소변을 보신 뒤 그대로 앉아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10초, 20초만 숨 돌리고 앉아 있다가 몸을 조금 앞으로 굽혔다가 다시 펴는 식으로 2~3번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이때 복부에 살짝 압박이 가해지면서 남아있던 소변이 자연스럽게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힘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몸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밤잠 들기 전, 자기 직전에 꼭 한번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83세 남성 어르신 한 분은 늘 새벽 2번 이상 깼는데 더블 보이딩을 시작하고는 한 번만 깨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화장실 2번 줄였더니 낮에도 덜 졸리고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지요. 한 번 더 앉아서 천천히 비우는 것, 그게 평온한 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방법은 불면증을 먼저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꾸 깨요 하고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사실은 소변 때문이 아니라 잠이 먼저 깬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다 깼을 때 가만히 누워서 1분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소변이 급해서 깼나? 만약 그 느낌이 별로 강하지 않다면 그건 불면증으로 먼저 깬 다음 화장실을 가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변보다는 수면의 질을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이 반복되면 몸이 밤마다 깨는 걸 습관처럼 기억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소변이 없는데도 깨고
일어나면 화장실이라도 가야지 하며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화장실을 다녀오면 잠은 더 달아나고 낮엔 피곤하고 우울감도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땐 억지로 화장실에 가지 마시고 한번 침대에 그대로 누워 계셔 보세요. 물론 불편하시면 참지 마셔야겠지만 가만히 있다가 소변 신호가 사라진다면 그건 진짜 야간뇨가 아닌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진짜 소변 때문에 깼는지를 구별하는 습관만 들어도 야간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불면증이 반복된다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자기 전에 밝은 조명이나 스마트폰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깜깜한 밤보다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이완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79세 여성 어르신 한 분은 밤에 3번씩 깨시던 분이셨는데 수면 루틴을 정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덮으신 뒤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들인 이후로 이제는 새벽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하셨어요. 야간요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불면증이었던 경우 정말 많습니다. 잠을 되찾으면 밤의 평화도 돌아옵니다. 6번째 방법은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잘 자는 것 같은데 자꾸 밤에 소변 때문에 깬다고 하시는 어르신들, 혹시 주무실 때 코를 심하게 고시지는 않나요? 만약 주무시다가 숨이 잠깐 멎는 듯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콧골이가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면 몸이 숨을 쉬지 못해서 깜짝 놀라고 그 충격에 심장에서 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즉, 원인은 콧골이나 무호흡인데 겉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수면무호흡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코를 많이 고는 분, 목둘레가 굵고 체중이 늘어나신 분, 50대 이후 남성 또는 폐경기 이후 여성, 고혈압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간단한 수면 검사만 받아보셔도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수면 질도 좋아지고 야간뇨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91세 남성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나는 8시간 자니까 괜찮다고 하셨지만 매일 새벽마다 2~3번씩 소변 보러 깨셨습니다. 그런데 목이 굵고 코를 고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수면다원 검사를 권해드렸고 결국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 후엔 화장실 한 번이면 충분하고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숨을 잘 쉬면 잠이 깊어지고 잠이 깊어지면 화장실도 잊고 숙면을 하게 됩니다. 숨기를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야간뇨 해결의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7번째 방법은 저녁 식단을 소변 덜 나오게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셨는데도 왜 이렇게 소변이 많지?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음식에 숨어있는 소변 자극 요소들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짜게 먹는 습관, 또 하나는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짠 음식은 몸 안에 수분을 끌어당기고 그 수분을 나중에 한꺼번에 소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특히 국물이 많은 찌개, 국, 젓갈, 장아찌 종류는 나는 밥은 조금 먹었는데 해도 소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혈당을 확 올리는 단 음식들입니다. 과일을 과하게 드시거나 떡, 빵, 과자 같은 간식을 저녁에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삼투압 작용이 생기고 그것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혈당과 소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맵고 짠 자극적인 국물 음식 대신 싱겁고 따뜻한 죽이나 찐 채소, 생선 구이 정도로, 과일은 낮 시간에 드시고 저녁 이후엔 간단한 견과류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나는 저녁에 물을 안 마시는데도 자꾸 깨요 하셨는데 확인해보니 항상 저녁에 국을 두세 그릇씩 드시고 과일도 밤 10시에 복숭아 하나, 수박 조금씩 드신다더군요. 식단만 조금 조정하셔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한 끼가 밤잠을 살리고 입맛보다 수면을 먼저 챙기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커피는 안 마셔요 하시는데요. 사실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같은 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이뇨작용, 즉 소변을 많이 나오게 만드는 성분이지요. 게다가 밤늦게 마신 커피나 차는 수면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잠을 깨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술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가볍게 한두 잔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알코올도 강력한 이뇨작용을 해서 잠든 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합니다. 게다가 술은 숙면을 방해하고 새벽에 더 자주 깨게 만들기 때문에 야간뇨가 더 심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와인이나 맥주처럼 부피가 큰 음료 형태의 술은 몸에 들어오자마자 금방 소변으로 전환되어 잠들고 한두 시간 만에 화장실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시더라도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 술은 저녁 6시 이전에 마치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능하면 술은 일주일에 1, 2회 아주 소량만 즐기시고 블루베리즙이나 따뜻한 보리차 같은 음료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76세 남성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저녁 맥주 한 캔 드시던 습관을 줄이시고 카페인 음료도 끊으셨더니 밤에 딱 한 번만 깨고 푹 자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입이 즐거운 것보다 밤잠이 편한 게 훨씬 값집니다. 카페인과 술 적당히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홉 번째 방법은 하체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스트레칭과 운동입니다. 하체, 특히 골반과 허벅지 주변은 림프가 많이 몰려 있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림프 순환이 정체돼서 부종도 생기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 림프의 흐름이 막히면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밤에 다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간단한 하체 스트레칭이나 누워서 엉덩이 들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움직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서해부, 즉 허벅지 안쪽과 골반 앞부분을 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늘 접혀 있다 보니 림프 흐름이 쉽게 막히는 곳이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엎드려서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면 자연스럽게 골반 앞쪽이 펴지고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하체의 부종도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허벅지와 종아리를 움직이는 간단한 스쿼트 운동도 좋습니다. 한두 번만 살짝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만으로도 림프가 자극되고 하체의 수분과 노폐물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밤마다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도 안 맞는다 하셨는데 엎드려 자기 전 5분만 스트레칭을 하시고 낮에 간단한 스쿼트를 시작하신 후 다리가 가볍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하체를 움직이면 밤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림프 순환 어렵지 않아요. 하루 5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열 번째 방법은 다리 부종을 줄이는 다리 올리기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오래 서 계셨다면 다리 쪽으로 수분이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그 수분은 우리가 자려고 누웠을 때 중력 방향이 바뀌면서 몸 안으로 다시 흡수되고 몇 시간 뒤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보다 밤에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 이유가 바로 이 부종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 전 2시간 전쯤부터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밤새 만들어지는 소변량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겹겹이 받쳐서
무릎과 발이 가슴보다 높게 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30분만 유지하셔도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기 전에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잠든 후에는 덜 마렵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는 의료용 스타킹은 낮에 착용하면 다리 붓기를 줄여주고 밤에 생기는 야간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0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밤에 5번씩 깨서 너무 힘들다 하셨는데 다리 올리기 습관과 압박 스타킹을 병행한 지 일주일 만에 2번만 깨고 다시 잘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다리만 올려도 밤이 달라집니다. 자기 전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만큼 밤잠이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셨던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방법 중에 나에게 맞는 게 하나쯤은 꼭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언제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어르신들께서 하루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씩만 따라오시면 밤잠이 편안해지고 낮 컨디션도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침부터 차근차근 함께 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밤새 몸속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찬물 한 잔이 혈액순환도 돕고 장도 깨워줍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하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 엉덩이를 한두 번 들썩이며 허벅지에 힘을 주는 동작, 이런 간단한 움직임이 하체 림프 순환을 도와주고 낮 동안 생기는 부종도 줄여줍니다.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는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 한 잔 어떠세요? 입은 편안하고 밤잠은 더 깊어집니다.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낮 시간 동안 압박 스타킹을 신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오는 제품으로 앉아 계실 때나 외출하실 때 착용하시면 하체 부종을 잡아주고 밤에 덜 마렵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 줄여주세요. 목이 마를 땐 한두 모금만 입을 적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국물 많은 찌개, 젓갈, 단 과일은 조금만 줄이셔도 밤의 소변량이 달라집니다. 잠자기 1시간 전쯤 다리 밑에 쿠션을 받쳐서 다리를 올려보세요. 30분만 올려두면 하체에 고여있던 물이 올라와서 자기 전 화장실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화장실 꼭 다녀오시고 앉은 채로 더블 보이딩 해보세요. 한 번 본 뒤 잠시 기다렸다가 몸을 살짝 앞뒤로 움직이며 한 번 더 보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밤에 덜 깰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1시간 전쯤 끄시고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음악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내 마음도 내 몸도 조용히 잠드는 준비를 시작하는 거지요. 이 루틴 전부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어르신의 밤을 바꿉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실천해 보셨다면 이번엔 일주일 동안 천천히 따라 해볼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하나씩만 무리하지 않고 해보시면 야간료는 물론 수면 습관까지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카페인 줄이기의 날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조금 심심할 수 있지만 밤잠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화요일은 다리 올리기 집중의 날입니다. 쿠션이나 베개 준비해서 저녁 9시부터 30분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밤새 화장실 덜 가는 날을 위해 오늘 하루 다리에 휴식을 주세요. 수요일은 하체 스트레칭의 날입니다. 오후 시간에 한두 번만 무릎 굽혔다 펴기, 앉은 채 엉덩이 들썩이기,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도 림프 순환이 도와지고 부종도 덜어집니다. 목요일은 식단 관리의 날입니다. 저녁은 싱겁고 소박하게 국물 대신 찐 채소, 생선, 두부 같은 음식 위주로 드셔보세요.
야식이나 과일은 오늘만 참아보시는 겁니다. 금요일은 수면 환경 정비의 날입니다. 조명은 은은하게,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엔 꺼두시고 침대 옆엔 조용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몸이 편안해져야 밤도 편안해집니다. 토요일은 수면 무호흡 확인의 날입니다. 혹시 내가 코를 고는지, 자다가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 돌아보세요. 해당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상담 예약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요일은 나를 위한 점검의 날입니다. 이번 주 어떤 습관이 나에게 맞았는지, 어떤 게 효과 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며 다음 주 실천할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어르신, 건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습관은 하루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나를 아끼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노년의 밤이 편안해야 다음 날 하루도 밝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야간에 자꾸 깨어 화장실을 가는 일,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지만 그 속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잠은 점점 얕아지고 낮 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방법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이라도 어르신께 맞는 것부터 실천해 보시면 그게 바로 건강한 밤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어 하시기엔 우리는 오늘도 숨 쉬고 있고 내일도 또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조금 더 편하게 따뜻하게 돌보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지혜학교는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시면 또 하나의 건강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